우리나라에 나는 자연인을 통해서 항우울 생활 방식 6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 엑기스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1부에서 우울증이 뭔지 공부를 했고요. 우울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 이제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가 있는데 약물 치료의 효과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인지 치료는 한계가 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항우울 생활 방식, 생활 속에 쉽게 적용하면서 우울증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 방식이죠. 이것이 이제 개발됐고 그 외국에서 개발된 치료 방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이제 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2부에서 항우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우울 생활 방식은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가장 좋고, 그리고 우울증 극복의 열쇠는 생활 방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울증을 겪게 되면 그이가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환경에 혼자서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겁니다. 거의 활동이 없고 무기력하게 많이 처져 있죠.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고 잠자는 것도 굉장히 잘 못 자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생활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죠. 근데 이 생활 방식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선 미국에서 현대 우울증 확산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진단되지만 유일하게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우울증으로부터 이렇게 피해 있는,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 집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집단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밋이라는 암만 교도 집단입니다. 이 암만 교도 집단은 개신교 종파의 또 다른 파인데 17세기 이후에 탄압을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스위스에서 또 독일계 유대인들이,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와서 주로 이제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 방식을 고수한 집단입니다. 18세기부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생활 방식을 굉장히 고수했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 방식이 과연 어땠길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없느냐, 적으냐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방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현재 오늘까지 세월은 262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약 1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인간이 생활을 해왔고, 그러면서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조달했고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생활 방식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시간은 262년밖에 안 돼요. 실상 그래서 우리는 몸은 석기시대 몸인데 우리의 환경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산업혁명 이후의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음식의 열량, 섭취량, 운동 부족, 미국의 높은 비만도, 우울증, 이런 것들은 몸은 석기시대 몸인데 먹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먹는 방식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기름진 음식, 폭식, 운동량 적고 이런 거죠. 석기시대 때 몸은 먹는 게 적고 운동량이 많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2세기 동안 약 262년 동안 이런 생활 방식을 거부해온 암만 교도들은 비만율이 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만교도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산업혁명 이후에 맞춰지지 않고 구석기 시대 때 생활 방식을 상당 부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대에서 석기 시대 습생법을 그대로 만약에 유지한다면 우리는 비만으로부터 그리고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만교도들은요, 살찐 사람이 2%밖에 안 됩니다. 거의가 굉장히 날씬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미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비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습생이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고 이 습생의 변화가 생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겪게 만들고 이것이 이제 우울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항우울 생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검증된 것인가? 스테판 셀라데라는 심리학자가 검증을 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생활 개선 요법,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책 이름은 나는 원래 행복하다는 이름으로 번역됐어요. 이 책에는 항우울 개선요법 6가지가 자세하게 설명됐습니다. 왜 이 생활 개선 6가지가 개발됐고 효과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엑기스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지금 많이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환, 치매와 우울증, 인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울증이 치매를 걸리게 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높고 치매를 10년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산업화 이후의 환경에 맞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인간의 몸은 석기시대 때 몸인데 먹는 것은 산업화 이후에 먹는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와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 뇌에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대륙, 나라가 어떤 나라냐? 북미,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우리나라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선진국 등에서 지금 우울증 진단되는 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울증 발생률이 낮은 나라는 선조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 즉 공동체 나라, 그리고 생활 방식 자체가 아무래도 이전에 석기시대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아미시들이 생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생활 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는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보는 즐거움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석기시대 때 방식과 유사합니다. 자기 자신이 음식을 만들고 재료를 만들고 채취하고 기르고 이렇게 합니다. 안만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우울, 오스트리아의 원시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은 성인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나는 자연이라 통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원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 항우울 생활 방식 6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6가지가 뭐냐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 두 번째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겠죠. 세 번째가 운동입니다. 네 번째가 일광 노출, 햇빛을 많이 받는 것. 다섯 번째가 사회적인 지지, 한두 사람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여섯 번째가 잘 자는 겁니다. 이 6가지가 항우울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데 실천이 꾸준히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방식은 캔사스 대학교에서 임상연구팀이 개발해가지고 획기적인 효과를 낸 거죠. 부작용이 적고 비용이 적고 약물 치료 조금만 소량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 겁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오메가3 지방산이 왜 좋은가, 항울회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제약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상담 심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좋은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하루에 필요한 양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은 EPA 양이 1000ml이고 DHA 양이 500ml인데 이 양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가 대부분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방 분자는 뇌세포 구성과 신경섬유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방 분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EPA, DHA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의 기능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EPA, DHA를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즉 이것이 오메가3 지방산인데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시인의 생활, 자연인의 생활 보면 음식 섭취가 거의가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생선을 먹고,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먹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오메가3가 많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자기가 직접 길러 먹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생선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물의 잎, 해조류, 생선, 잎과 풀을 먹는 야생짐소, 소, 닭, 돼지.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먹는 소, 닭, 돼지는 전부 곡류를 먹는 소, 닭, 돼지 고기를 먹습니다. 방목을 해가지고 잎과 풀을 먹는 야생 소, 닭, 돼지가 아니고 전부 곡식을 수확을 해서 곡식을, 알곡을 먹인 소, 닭, 돼지를 우리는 많이 먹는다는 거죠. 가축의 사료가 잎에서 씨앗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수렵 시대 때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 비율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이 식물의 잎이라든지 해조류, 생선, 이게 이제 1이라면 오메가6는 이제 씨앗입니다. 이런 걸 많이 비슷하게 먹었는데, 현대인들은 오메가3가 1이라면 오메가6가 16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이 정도로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6는요, 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16양을 먹는다면 그걸 막아주는 오메가3는 1 정도밖에 안 먹는다는 거죠.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오메가3를 보충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는 낮추고 오메가3는 많이 복용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오메가3가 우울증에 좋은 이유가, 오메가6가 많이 뇌에 축적이 되면 뇌의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적절히 분비가 되게 해주는 오메가3를 적절히 먹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잘 분비가 안 되도록 하는 오메가6가 자꾸 여러분들은 많이 섭취가 되다 보니까 뇌 신경섬유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 조그만 스트레스가 생겨도 코르티솔이 많이 생기고 그게 우울증으로 많이 진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약회사에서 많은 홍보를 하는 약들이 굉장히 오메가3가 많이 나오는데, 용량을 보고 하루에 1500ml를 복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복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속에 몰입할 수 있는 활동. 그 중에 좋은 게 명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많이 겪게 되는데, 명상은 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면역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깊게 들어 마시는 거, 멈추는 거, 내쉬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 2, 8 방식으로 들어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경감, 이완, 우울증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비관적 사고를 멈추게 해주는 것도 명상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일어나서 1분씩, 잘 때 1분씩 수시로 명상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방식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 명상이 좋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매거진들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거죠. 심신의학, 명상이 굉장히 좋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명상의 열기가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명상을 많이 배우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은 굉장히 좋은 뇌파를 많이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내는 뇌파를 발생시켜주는 게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은 그만큼 우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명상에 대한 효과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햇볕입니다. 이 햇볕은 계절성 우울을 앓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계절성 우울은요, 꼭 가을, 겨울에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다.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특히 캐나다 사람들은 가을, 겨울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햇빛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 겨울에 잠깐이라도 날이 맑아서 해가 나오면 막 전부 공원에 가가지고 우통을 벗고 햇빛을 쫙 받고 있어요. 그만큼 햇빛이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우울증을 만들어주는 물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로토닌 분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사들은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쬐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우리 체내의 우울증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햇볕은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회적 지지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고립을 하게 만드는데 고립될수록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우울증을 더 지속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 만나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정해서 전화라든지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지지가 되고 이게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울증을 벗어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잠잘 때 빛을 차단시키는 것. 그 다음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적정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수면을 하는 게 좋다.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내 온도를 약간 낮추는 게 좋습니다. 깊게 잠드는 데 있어서는. 더우면 잘 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명상을 하면 잠에 잘 빠져듭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호흡을 깊게 들어마시고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고 하는 방식을 하다 보면 금방 잠이 든다는 거고요. 7번째가 애써 잠들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서 명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TV 약한 소리로 TV를 보고 있거나 그러다가 잠들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거. 달라이 라마가 해준 이야기인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또 걱정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말라 걱정하겠느냐 하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건 걱정해도 소용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수면을 취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이제 6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방식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오메가3를 복용하시는 거. 두 번째가 명상을 하면서 산책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가 햇볕을 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지적 그룹을 만드는 거, 사회적 지지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죠. 수면을 취하는 거. 이렇게 6가지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우울 생활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한 상담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우울증을 통해서 자살 시도한 제 내담자였는데 항우울 생활 방식을 통해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소개를 이제 해드렸고요. 그래서 행복 명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인지 치료도 할 수 있고, 생활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항우울을 잘 극복하는 방식을 제가 소개를 6가지 해드렸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 체크리스트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한테 상담받은 분은 이 체크리스트를 집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1일 날 6가지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2일 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점검하는 거죠. 모니터링하는 점검표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표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점검지를 내가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뭘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활 속 기분 변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 속 사소한 행동과 내가 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실천력, 이것이 여러분의 좋은 생활 방식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항우울 생활 방식은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설명드린 것을 한번 실천해 보기를 강력히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2부 항우울 생활 방식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분 변화를 경험하게 하겠지만, 일상적인 기분 변화 이외에 기분이 너무 떨어질 때 이러한 생활 방식, 항우울 생활 방식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거 나부터 실천해 보고 남한테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항우울 생활 방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